세계는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을 개발한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핵폭탄은 원자력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과 핵융합을 이용한 수소폭탄이 있습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월등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소형화, 경량화 실험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에 성공한다면 파괴력과 상관없이 활용도가 높아져 더욱 위협적인 핵폭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뿐만 아니라 600mm급 장사정포의 핵탄두 탑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21년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적어도 12기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은 현재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은 1킬로톤 미만으로 추정되었지만 2016년 5차 핵실험은 10에서 30킬로톤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정됐으며 2017년 6차 핵실험은 100에서 300킬로톤 위력의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150킬로톤을 개발했다고 가정하면 150킬로톤 핵무기의 폭발 반경은 900m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물체를 쏘각 및 증발시킵니다. 2km 범위 내에서 방사선으로 50% 이상이 몇 시간 혹은 몇 주 내에 사망합니다. 7.5km 범위 내에서 강한 충격파로 대부분의 주거 건물이 붕괴됩니다. 10km 범위 내에서 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6차 핵실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200만 명이 순간적으로 100% 사망합니다. 한국 공격력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은 2020년 개발을 마치고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무포 미사일에 집속탄을 장착할 경우 운동장 200개 이상의 면적을 초토화시킨다고 합니다. 살상 범위로 따지면 현무포 10발이면 핵폭탄 1발과 비슷하죠. 물론 방사능 피해, 낙진 피해 등의 피폭 피해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800여 발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이 대략 6,000발로 보도되는데요. 전부 현무포는 아니지만 무시무시한 숫자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주요 목표는 모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사거리 300km 탄두 8톤 미사일과 사거리 600km 탄두 6톤인 현무5를 개발 중인데요. 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미사일 한 발이라도 날리는 나라는 북한, 중국, 일본 어느 나라든 나라의 존립을 걱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사일의 진심인 나라이고 지금도 미사일을 개발 생산 배치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생화학 무기량은 확인되지 않지만 한때 한국의 생화학 분야 기술이 세계 3위 안에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일부에서는 한국이 화학무기 금지 조약 가입국가라는 점을 들어 생화학 무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조약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세계 1, 2위의 생화학 무기 보유국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조약의 가입 여부와 생화학 무기 보유와는 거의 무관해 보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과는 다르게 상당히 느슨한 조약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상당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한국의 공격력은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는데요. 불행히도 세계가 인정한 깡패 북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충분한 보복 응징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서울에 미사일 한 발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형 삼축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삼축 체계는 아무리 깡패 북한이라도 감히 도발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것인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을 막는 1축, 미사일을 요격하는 2축,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3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축 체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탐지 정찰 자산인데요. 어디서 쏘는지, 어디로 날아오는지, 어디에 쏴야 하는지를 알아야 선제 타격,
요격,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의 위치,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 지도부 위치를 알기 위해서 미국 수준의 탐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은 425사업, 통신위성, 초소형 정찰위성, KGPS 위성, 고고도 중고도 무인정찰기, 조기경보기 등등 수많은 사업을 통해 탐지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425사업은 광학위성 1기, 사 위성 사기를 띄우는 사업인데요. 부품 국산화 문제, 관제권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빠르면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사합니다. 광학위성은 해상도가 높고 컬러로 볼 수 있지만 날씨가 흐린 날과 야간에는 탐색이 어렵습니다. 사는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레이더를 통해 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날씨와 주 야간에 관계없이 탐지, 정찰할 수 있습니다. 425사업 인공위성은 해상도 30에서 50cm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적게도 500에서 600km에 안착할 예정이며 2시간을 주기로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됩니다. 위성의 수명이 5년이기 때문에 425사업이 마무리되면 정찰위성 12기를 띄우는 후속 사업을 바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찰위성이 실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은 3에서 4분에 불과하며 방문주기 2시간에 10에서 50km 범위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백 시간이 길고 찍을 수 있는 범위가 좁은데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소형 군집위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광학위성 11대, 사 위성 40대를 띄워 인공위성의 방문주기를 30분 이내로 줄이는 것입니다. 해상도는 고도 510km에서 1m급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미사일을 감시 정찰하기 위해서는 해상도 30cm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초소형 위성을 띄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보도대로 해상도가 1m급에 불과하다면 띄울 이유가 없는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국 키울 정찰위성은 평소 600km 고도에 있다가 필요할 때 200에서 300km 높이로 내려와 영상을 촬영하고 다시 600km의 고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키울과 같은 운용 방식을 선택한다면 대략 40cm 정도의 해상도가 나옵니다. 키울과 같은 방식의 운용이 힘들더라도 저해상도의 입력 영상에서 고해상도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초해상도 기술들의 개발은 다소 낮은 해상도를 가진 위성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행착오 리스크를 줄이려면 초소형 사 위성을 본격 도입하기 전에 시험 위성을 띄워 해상도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킬체인 제한 목표 시간은 30분인데요. 킬체인 개념을 잡을 때 북한은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주입해 발사했는데요.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은 1시간 걸렸고 장사정포는 발사 준비에 30분이 걸렸습니다. 북한 기술 발달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액체 연료 미사일은 15분, 고체 연료 미사일은 5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발사대 개수가 200여 대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기차나 잠수함 등 미사일 발사 수단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한국이 사업 완료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제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는 5,500문인데요. 2021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직접 겨냥한 330여 문의 방사포가 있고 이는 시간당 1만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북한은 다련장 로켓포를 방사포라 부르고 있습니다. 로켓은 미사일과 같이 자체적인 추진 능력은 있지만 발사 후 탄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미사일은 유도로켓, 로켓은 무유도로켓이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최신 방사포는 유도 기능을 갖췄고 600mm 대구경 방사포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사포도 막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며 돈만 날린다며 폄하하는데요. 킬체인만으로 북한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킬체인을 통해 상당량의 발사대를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나머지를 막아야 하는데요. 레이저 무기, 레일건, LAMD 등의 신무기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요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한국의 하늘은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을 것을 믿으며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